있습니다. 올 초에, 그러니까 2024년 연초에 이 소위 말하는 이 좌파 진영에 숨어 있는 지휘자라고 할 수 있는 백낙청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 백낙청의 이 실체를 폭로하는 그 방송을 유튜브에다가 올려놓은 적이 있는데, 제가 올 연초에 백낙청 TV라는 곳에서 백낙청이 올해 여러분들 이 소위 말하는 이제 좌파 진영에다가 지령을 내리는 겁니다. 그 방송이 지금도 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그 연설 내용을 전부 그 문장으로 풀어서 문장으로도 볼 수 있도록 띄워놨어요. 제가 이 내용을 보고 올해 이 친구들은 이런 방향으로 움직이겠구나 하고 감을 잡았습니다. 여기서 백낙청이 뭐라고 지령을 내렸냐면은, 자, 지금 좌파 진영은 자꾸 윤석열 탄핵을 얘기하는데 탄핵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탄핵이 아니냐? 윤석열 대통령은 박근혜 대통령하고는 다르다. 이 사람은 법률 전문가다. 따라서 박근혜 대통령은 겁을 줘가지고 내쫓는데 성공했을지는 몰라도 윤석열 대통령은 결코 만만치가 않다. 설령 국회에서 의석수를 앞세워가지고 지금 국민의힘에서 한동훈을 따르는 사람들은 여차하면은 이제 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가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 꽤 됩니다. 이 사람들의 협조를 받으면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을 시킬 수는 있다. 그런데 탄핵을 하면 어디로 갑니까? 헌재로 가죠. 헌재로 가면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시킬 수 있을 만큼의 확고부동하게 윤석열 대통령이 범법 행위를 사실이 있습니까, 여러분? 백낙청은 이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야, 이 바보들아. 윤석열은 국회에서는 탄핵시킬 수 있을지 몰라도 헌재에서는 절대 탄핵 못 시킨다, 이 멍청이들아. 그러니 어떻게 되느냐? 탄핵을 하지 말고 퇴진을 시키는 쪽으로 나가야 된다. 퇴진을 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촛불 들고 거리로 나가서 똑같은 시위를 하는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하고 똑같은 시위를. 자, 이런 일이 또 벌어졌을 때 우리가 또 구경만 하면은 경찰들은 또 중립을 지킵니다. 구경만 해요. 아니, 가운데를 켜가지고 차량만 통행시키면 간단하게 해산시킬 수 있는데 이 눈치 보면서 안 하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정광훈 목사님 따라가지고 과문에 나가면 되는 거예요. 이러한 역사적 사실을 백낙청이라는 사람은 올 연초에, 야, 이게 탄핵은 아니야, 이 바보들아. 퇴진으로 몰고 가. 퇴진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계속 광화문으로 사람들 몰아내야 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브레이크를 걸 수 있는 건 뭐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카메라를 들고 광으로 나가서 못된 그런 놈들 다 폭로하는 일에 앞장서셔야 되는 겁니다. 애국하는 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현장을 막 떠다니고 그러시는 분들은 공부할 시간이 조금 부족해요. 그런데 이 좌익들, 좌파들하고의 싸움은 그냥 단순한 말싸움이 아닙니다. 이 좌익과 공산주의의 핵심 본질이 뭡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은 거짓말하는 거예요. 거짓말도 아주 교묘하게 거짓말을 합니다. 야, 1%의 사실과 90%의 거짓말을 섞어가지고 요 1%를 근거로 해서 이 99%를 전부 진실인 것처럼 얘기합니다. 이런 걸 가려내려면 최소한의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제 이 카메라 들고 현장을 뛰느라고 공부하실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할 수 있어요. 그런 거를 다른 유튜브들을 통해서 어느 정도는 나름대로 역사적 사실을 공부를 하셔야 돼요. 싸움에서 이기려면 완력도 좋고 머릿수도 좋지만 지혜로움도 중요하다 하는 점을 꼭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이에 이제 고성국 박사님이 등단을 하셨습니다.
잠깐 그 생각할 시간을 드리기 위해서 우리 손삼대 사회자님 교수님께서 이 프로와에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같은 주제로 과연 우리가 광화문이 없었으면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될 수 있었느냐 하는 분 한 분을 지명해서 한번 들어보도록 그렇게 한번 해주십시오. 네. 잠깐만요. 제가 손을 들으라면 딱 되는데 제가 내 눈으로 제일 먼저 든 사람을 지목하겠습니다. 지금 거의 다 들 것 같아. 이거는 왜냐하면 팩트고 진실이기 때문에. 자, 만약에 문재인 정권을 물리치고 우리가 강원 강양에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뭐 태풍이 부나 어떤 이유를 막론하고 진짜 목숨 건 투쟁을 해서 윤석열 정권을 세웠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꼭 한 말씀 하시고 싶은 분 손 드세요. 제일 앞에 일어나세요. 아이고. 와이러스 마이크. 이 문제만 해주시고. 자, 누구신지 좀. 문제만 해주시고 간단하게. 저는 파이낸스 투데이라는 그 인터넷 신문사의 본부장으로 있는 이준규 기자입니다. 사실 오늘 질문 내용을 제가 준비해 갖고 온 게 있는데 갑자기 이 현장에 와서 내용이 바뀌었습니다. 한 2주 전쯤에 저랑 이제 같이 친하게 지내는 상당히 대한민국을 위하는 대한민국의 정통성에 관련된 부분을 늘 이야기하는 친구들과의 얘기를 한마디 하겠습니다. 프랑스의 대혁명이 1789년에서 1799년 10년 동안 시민혁명이 일어났죠. 이제 좌우를 떠나서 그 시민혁명이 들불처럼 일어나서 부르봉 왕조가 망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위기는 우리 상법상 과정주주, 지배주주가 바뀌어 있는 상태라고 들 그럽니다. 51%가 벌써 저쪽으로 넘어갔다는 설이 있죠. 그래서 이걸 다시 만회를 해야 되려면은 우파의 시민혁명이 일어나야 되지 않겠는가. 단발적으로 5년 임기, 4년 국회의원을 뽑는 그러한 작업이 아니고 영구히 롱타임으로 좀 혁명이 일어나서 제대로 뭐 한 20년, 30년을 애국 우파의 권력이 안착이 돼야지 다시 과정을 바꿔내지 않겠는가. 이러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목사님께서는 어떠한 회한을 갖고 계신지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그건 뭐 제가 대답할 실력도 안 되고 그 사이에 이제 고성국 박사님 오셨는데 박사님은 앞에 주제가 첫 번째 주제가 뭐냐면 광화문 운동이 없었으면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될 수 있었느냐 이게 이제 첫 번째 주제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선 못했겠죠. 제가 좀 늦게 와서 죄송하고요. 동지 여러분 오랜만에 만나 뵈니까 너무 반갑습니다. 오면서 우리 이봉규 박사 부정선거에 대한 트럼프 사례까지 말씀하시면서 윤석열 대통령한테 지금이라도 부정선거 수사를 지시하라 이렇게 강력하게 지원하시는 거 아주 적극 공감하면서 들었습니다. 또 신혜식 대표 광화문의 주인 우리 대한민국의 주인은 우리 자유우파다. 듣도 보도 못한 저것들이 마치 주인 행세하고 있는데 다 쓸어내야 된다. 한동훈을 비롯한 그 일당들을 쓸어내야 된다. 사실 신혜식 대표의 말씀이 아주 적극 공감합니다. 이제 제 말씀을 조금 드려도 되겠죠? 저는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80년 동안 사상 최악의 사이비 집단을 상대로 혁명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광화문에 모일 때마다 이 국민혁명을 드높이 외치면서 모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혁명군이에요. 혁명 세력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상대하는 적은 반혁명 반동 집단들이죠. 우리 인류 역사에서 가장 사악하고 가장 반동적인 수구 세력인 김정은과 종북 주사파 집단을 상대로 해서 국민혁명을 지금 우리가 수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혁명은 80년 동안 계속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인호 교수의 주장대로 이승만 대통령이 추진했던 대한민국 건국은 건국혁명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혁명이라는 게 그 이전과 그 이후를 완전히 다른 사회로 만드는 운동을 혁명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의 건국은 그 이전에 조선 또 일제시대와는 완전히 다른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이 지구상에 만들어낸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진정한 의미의 건국혁명이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 이승만이 시작한 건국혁명을 아직 우리가 완전히 완성을 못 시켰어요. 완성을 못 시켰어요. 이걸 완성시켜야 비로소 우리가 당당하게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세계 어디를 가든지 떳떳하게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이 대한민국 건국혁명의 와중에 그 80년간에 걸친 아직 완성시키지 못한 대한민국 혁명의 도정에 박정희의 근대화 혁명도 있고 또 바로 우리 국민들이 만들어낸 민주화 혁명도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 헌법정문에 4.19와 5.16을 우리가 써놓고 있는 거예요. 저는 지금 이 광화문 국민혁명도 그런 대한민국 건국혁명을 최종적으로 궁극적으로 완성시키기 위한 그런 국민혁명의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혁명을 하다 보면 이제 전면에 나서서 절대 혁명하면 안 된다고 저항하는 이 반동 세력들이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그게 김정은이하고 종북 주사파죠. 그런데 그 김정은 종북 주사파의 반동 세력과 목숨 걸고 싸움을 하는 와중에 겁이 나서 쫄아서 뭔가 반동 저쪽이 이길 것 같아서 저쪽에 빌붙은 버리는 배신자들이 속출하게 돼 있어요. 네, 우리가 8년 전에 김무성이 유승민이 같은 이 배신자들을 봤는데 지금 우리가 한동 일당의 이 배신자 무리들을 또 만나고 있는 거죠. 네, 저는 이런 배신자들은 어느 혁명이나 나타났고 또 앞으로도 우리가 최종적 궁극적 승리를 하기 전까지는 수도 없이 나타날 거라고 예상하고 대처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 배신자들이 나타날 때 그냥 배신자라고 이마박에다 써붙이고 나타나지 않습니다. 지가 진짜 자유파라고 거짓말하고 위장해서 나타나거든요. 8년 전에 김무성 유승민 세력이 그랬고 지금 한동훈 일당이 그렇습니다. 앞에서 달려오는 종북 주사파들은 별로 겁날 것도 없어요. 이재명이가 겁납니까 여러분? 조국이가 겁나요? 문재인 따위가 겁납니까? 이게 동진 줄 알았는데 옆에서 칼들이 될 때가 겁나는 거예요. 손을 나한테 이 몸이 절대 그러면 안 돼요. 그 배신자들이 제일 먼저 공격하는 거는 우리 진영의 리더가 아니에요. 우리 진영의 리더를 처음부터 공격하면 배신자라고 금방 우리가 판별할 수가 있어. 그게 아니고 우리 쪽에 진짜 선수들을 먼저 공격해요. 아까 우리 신혜식 대표가 정광훈 목사에 대해서 막 설명을 하던데
배신자 입장에서는 제일 타겟이 정광훈이지 뭐. 정광훈을 죽이면 박근혜가 쉽게 죽거든. 정광훈만 죽이면 윤석열도 쉽게 요리할 수 있을 것 같거든. 그러니까 정광훈을 공격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자유파 유튜브들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리고 광화문 세력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 점에서 여러분들이, 저나 여러분들이나 우리 정광훈 목사나 다 지난 이 8년여의 그 엄혹한 종북 주사파가 득세하던 그 세월 동안 정말 말할 수 없는 그 모욕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매도를 당하고 그러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네. 그리고 여러분들이 버텼기 때문에 우리가 이긴 겁니다. 정광훈이 쓰러지지 않고 버텼기 때문에 우리가 이긴 거예요. 예, 광화문 국민혁명은 저 종북 주사파들과의 투쟁에서 최종적 궁극적 승리를 하는 그날까지 절대 멈춰서는 안 됩니다. 고맙습니다. 자, 두 번째 주제로 이봉규 박사님부터 또 한번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데, 이재명이가 지금 이 내전을 주도하고 있어요. 좀 전에 김영삼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백낙천의 그 모든 걸 다 이제 이해를 했는가 봐요. 그거 가지도 안 된다. 이 광화문을 내전 상태로 몰고 가서 내전을 통하여 윤석열을 밀어내야 된다. 이렇게 지금 가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이제 쉽게 예상들 하잖아요. 이재명은 이제 무슨 짓이든지 하는 사람이다. 사악한 사람이다. 자기의 범죄를 사법 리스크, 감옥에 가기 싫어서 내전을 일으킨다. 이거 우리가 이제 예상을 하는 건데, 저는 그거보다 더 앞서서 오래전부터 계획됐다. 저는 그렇게 의심을 하는데, 왜냐면요, 그 성남시장 되기 전서부터, 여기 김사랑 작가도 여기 와 있는데요, 그때부터 저는 계획이 됐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나라를 전복하기 위해서. 그때 어디를 가냐면요, 북한을 갑니다. 북한을 가는데 그 사진 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제가 강력하게 의심하는 거는 북한에서 포섭당했다. 그 의심합니다. 합리적으로. 왜냐하면 사진에 몇 장 나오는데 옆에 미모의 북한 여성이 있어요. 사진에. 그 북한의 아주 전통적인 수법입니다. 아니, 그 수법이 있는데 이재명한테는 안 썼다? 이거 알아서 상상하십시오. 저는 합리적으로 추측하는데 이재명한테 썼다. 왜냐하면 많이 썼다. 이게 써서 안 통할 놈이 있고 통할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어 신혜식이가 북한에 왔다. 썼을까요? 안 썼을까요? 예? 썼는데 안 썼다고 통합니다. 몇 명 나온다. 신혜식 조심해야 되겠다. 이거 썼다고 나오잖아. 고성국 박사가 평양에 갔다. 썼을까요? 안 썼을까요? 예? 이제 보면은요. 썼지 당연히. 나 그래서 안 가잖아 내가. 실컷 못해서 안 가 나는. 안 갔어요 저는. 그런데 얘네들이요 그 부서가 있어요. 이제 한국에서 오는 언론인, 정치인, 정광훈 목사님 같은 종교 지도자. 아우 일빠따야 종교 지도자네. 일빠따. 정치인보다도 일빠따가 종교 지도자예요. 왜냐면 종교 지도자는 강력한 영향력이 있잖아요. 말씀 하나로 선포하는 메시아의 힘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정광훈 목사 같은 기독교 지도자라든가 뭐 천주교, 불교 지도자라든가 일빠따입니다. 그래서 당한 목사님들이 여러 명 계세요. 이거 실제로 있었어요. LA에 있는 모 목사님도 당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당해서 와가지고 성남시장이 될 때 많이 나온 게 있습니다. 그냥 된 게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공작을 통해서 그때 당시에 국민의힘, 그때 국민의힘이 아니라 뭐야? 아니죠. 자유한국당 소속
뭐 이대엽 시장도 있었고요. 이대엽 시장 감옥 갔죠. 그 다음에 저 민주당 소속의 시장도 있었습니다. 그것들을 다 공작을 통해서 일개 무명의 변호사가 아주 이름도 없는 변호사예요. 그 무명의 변호사가 그걸 다 공작을 통해서 제끼고 성남시장이 되고 성남시장의 재선이 되고 경기도지사가 되고 대권주자가 되는데 그거는 이재명이가 무슨 정광훈 목사처럼 메시아의 적인 뭐 선지자적인 뭐 힘이 있습니까? 말에 무슨 진정성이 있는 놈입니까? 순전히 범죄자고 그 주변은 조폭들인데 그건 기획된 포섭당한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재명인 어떻게 보면 호수아비 일 잘할 놈. 아 요거는 우리가 포섭만 하면은 죽을 둥 살 둥 일할 놈이다. 왜냐하면 근본이 없기 때문에. 걔는 근본이 없어요. 왜냐하면 민주화 운동에 족보가 없는 놈이에요. 걔가 저 민주당에서 족보가 없잖아요. DJ 걔도 아니고 운동권 걔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놈이야.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완전히 대한민국 좌파를 완전히 장악했잖아요. DJ보다 더 강력한 힘으로 지금 장악했잖아요. 이게 어디서 나왔을까요? 걔 캐릭터? 걔 무슨 정치적 자산? 없었는데 그 자산은 저는 북에서 나왔다. 오래전서부터 기획됐다. 그런데 이게 범죄 덩어리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범죄 덩어리인데 그게 이제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건 범죄를 자기가 감옥 가기 싫어서 민중 반란을 꾀한다 보지만 저는 오래된 기획에서 지금 이어지고 있는데 그 정점에 지금 다다랐다. 지도 코너에 몰린 것도 있지만 어떤 그 포섭된 그 명령에 의해서 저는 그렇게 분석을 합니다. 지가 틀렸다면 틀린 건데 저는 그렇게 분석을 하는데 이제 우리는 광화문 혁명이요. 고성국 박사는 이제 80년서부터 이제 혁명이 이어져 왔다고 그러는데 뭐 길게는 그렇게 됐겠죠. 그러나 진짜 혁명 그러니까 엑기스는 저는 이 최근 몇 년이라고 봅니다. 맞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그 정광훈 목사 나타나가지고 여러분들 그 광화문뿐이 아니라 그 청와대 앞에서 그 노숙 집회 아까 김영삼 기자도 얘기했지만 그거는요 세계 역사상 없는 거예요. 그때 뒤집어 엎었어야 되는데 대한민국 국민들이 너무 착했어. 거기다가 정광훈 목사도 예를 들어서 조금 이제 그때 섭섭함을 느낀 그 애국 세력들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때 뒤집어 엎어서 판을 끝냈어야 되는데 목사님이 말렸어요. 우리는 평화 시위를 해야 된다. 여기서 폭력이나 폭동으로 가면 이를 그리친다. 그 말은 저는 정광훈 목사 말이 맞다고 저는 해석을 합니다. 근데 왜냐면요 그때 만약에 뒤집어 엎어서 문재인을 그때 끌어내렸으면 문재인이 영웅이 될 수 있어요. 정광훈 목사는 그걸 앞을 내다보고 지금 물리력을 행사해서 때려 부셔서 청와대에서 끌고 나올 수는 있는데 그때 그럴 분위기였어요. 100만 명이 모였는데 아까 경찰이 그걸 어떻게 막아요? 군대도 못 막아요. 그거는 그냥 청와대 담 넘으면 그냥 담 쓰러지고 철조망 그 철문 있잖아요. 그거 부서지고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려고 막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정광훈 목사가 말렸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그건 잘 말렸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면 과격하게 만약에 그때 밀고 들어갔으면 그때 성공을 할 수 있었어요. 우리 광화문 우파 시민혁명이. 근데 시간은 늦췄지만 정상적인 방법으로 간디가 수행한 무폭력, 비저항, 무폭력 혁명이 성공해서 역사적으로는 간디가 위대하게 추앙받잖아요. 폭력이 아닌 비폭력으로 이제 혁명에 성공하는 시기가 도래했다. 이제 얼마 안 남았거든요. 여기서 이제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할 때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닭은 전광훈이다. 달걀은 풀뿌리 민주주 유튜버 여러분들이다. 구독자 10명, 구독자 15명, 구독자 1000명, 신혜식같이 구독자 많은 사람들, 고성국같이 많은 사람들 다 합쳐져서 이게 풀뿌리가 달걀이고 닭은 정광훈인데 그냥 마지막으로 이거 얘기할게요. 충청도에 음성에
무지하게 빠른 닭이 있었어요. 그냥 막 송사까지 팍팍팍 하니까 람보르기니를 몰고 가는 이 새파란 놈이 람보르기니 뭐 지금 닭이 더 빠르거든. 야 저놈 잡아야 되겠다고 쫙 쫓아갑니다. 쫓아가는데 람보르기니도 더 빨라. 그러더니 충청북도 음성에 어떤 양계장 천장에 딱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놈이 이제 람보르기니 주인이 가서 양계장 주인 나오라 그래서 내가 저 닭 산다. 얼마야? 그랬더니 그 양계장 주인이 충청도 분 아니에요. 대답도 안 해. 충청도 알지? 딴 데 쳐다보고 자기 일하고 있어. 그래서 이제 사고 싶으니까 10만 원 드릴게. 닭값 한 마리 10만 원이면 엄청난 거 아니에요? 10만 원 드릴게 저거 팔아라 그랬더니 되시오. 대답도 안 해. 그 람보르기니 주인이 열받는 거 아니야. 저놈 새끼 잡아야 되니까. 그래서 50만 원 준다 그래. 50만 원 줄게 저거 팔아. 그랬더니 50만 원은 엄청난 거 아니에요. 그 양계장 주인이 뭐라 그랬게? 아니 그러니까 아니 뭐라 그랬냐면 씨발 잡혀야 팔죠. 양계장 주인도 못 잡는 거야. 씨발 잡혀야 팔죠. 답답한 소리 좀 그만이야. 1,000만 원을 가져봐 저거 잡히나. 자 우리 잡히지 않는 정광훈 목사 붙이지 않죠? 자 그러면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역사는 닭도 중요하지만 달걀이 먼저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달걀입니다. 저도 달걀이고 닭과 달걀이 합쳐서 한번 혁명 곧 이루어집니다. 그때 과정을 제가 그 말씀을 드리면 이 유튜브 가운데서도 저한테 계속 그렇게 그 아쉬움을 말씀하는 분이 있어요. 그때 들어갔어야지 청와대로. 그리고 저 문재인을 죽였어야지. 유튜브 중에서도 저한테 메시지 오신 분이 많은데 저는 총사령관으로서 이 판단을 잘 해야 됩니다. UDT, 북파 공작원 그 사람들이 제일 먼저 저를 찾아왔어요. 와서 문재인을 죽이려고 자기들 들어가겠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또 공수특전단 전부 다 센 부대들 대장들이 다 찾아왔어요. 그 중에 한 분은 파주 쪽에 있는 분이 M16 2정에다가 그 다음에 실탄 3,000발을 준비해놨던 거예요. 그리고 매일같이 그 약실이라고 있어요.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아시지만 총구 반짝반짝반짝반짝 하고 청소를 매일같이 해놨으니까 허락만 하시면 절 보고 허락을 해달라는 거야. 하시면 할 수 없이 젊은 청년들 경호원들 10명은 국가를 위해서 죽어줘야 된다는 거야. 걔들 먼저 죽이고 그리고 문재인 딱 들어가서 문재인을 죽이고 자기도 자살하겠다. 이런 분들을 비롯하여 300명 가까이가 저한테 찾아왔어요. 그 저는 총사령관으로서 정말 판단을 잘해야겠더라고요. 그때 저는 기도 중에 어떻게 판단했냐. 만약에 문재인이가 죽였으면 노무현 같은 일이 일어나거든요. 다시 말해서 국민들은 항상 약자 편이란 말이야. 그러면 영원히 우리가 정권을 못 잡아버려요. 그래서 내가 그들을 300명을 말리느라고 보통 고생한 게 아니고 그 중에 지금은 용산경찰서가 1번이지만은 그 당시는 종로경찰서장이 1번입니다. 종로경찰서장이 저를 찾아왔어요. 찾아오더니 목사님 이 운동하는 거 다 도와줄 테니까 한 가지만 약속해달라는 거야. 뭐냐니까 절대로 분신 자살만 안 하도록 해달라. 그래서 내가 그랬어. 분신 자살이 뭐가 그렇게 무서우냐 그랬더니 국내 안에서는 100만이 모여도 500만이 모여도 이건 국내 문제라는 거야. 분신 자살하면 이건 바로 유엔으로 넘어가서 국제화가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분신 자살만 안 하기로 자기하고 약속을 해달라는 거야. 그래서 나는 목사니까 분신 자살 안 해. 이래서 내가 약속을 했어요.
그 다음에 또 한 번 이 종로경찰서장님이 저를 협박하기를 영하 15도 되는 날씨에 우리가 거기서 스트로브 한 잔 깔고 잤잖아요. 잤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한 명이라도 저체온적으로 죽으면 목사님을 바로 현장 체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 좋아, 체포해도 괜찮아. 그리고 이제 그 전날 진눈깨비가 와서 밑에가 다 얼음바닥이에요. 그리고 스트로프 한 장 깔고 모포 한 장 듣고 혹시 영상이 준비해 있으면 비춰주시면 좋은데, 네? 이렇게 우리가 투쟁을 할 때에 조금 걱정이 되더라고요. 한 명이라도 죽으면 어떻게 하나. 그래서 새벽 2시에 일어나서 내가 잠자는 사람들을 가서 발로 차봤어요. 이렇게 찼더니래요. 아유, 목사님이 아우 신방을 오셨네요. 그래, 아, 이거 안 죽었구나. 또 옆에 가서 또 잠자는 사람한테 발로 찼어. 찼더니 아, 왜 차요 나를. 또 안 죽었구나. 그래서 한 명도 안 죽었어요. 저처럼. 이렇게 하여 우리는 결국은 정권 교체를 하게 되었고 윤석열 대통령 만들었는데, 이제 지금 주제 신혜식 대표님한테 지금 그 이재명이가 내전으로 몰고 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방법이 이 내전으로 몰고 가면 우리 광화문하고 저쪽 세력하고 누가 이길까요?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니, 또 소리치니까 목도시네. 그 과거에 효순이 미선이 사건, 그 다음에 광우병 촛불 난동, 그 뒤이어서 탄핵 집회까지 좌파들의 성공한 집회가 이어져 왔습니다. 계속. 그런 2004년도에 국가보안법 폐지 집회로 그런 촛불들을 일정 부분 막은 보수파의 결집이 있었죠. 그게 바로 이제 전광훈 목사님이 광장에 나오자, 우리도 싸워야 된다. 그래서 2004년도에 시작을 했는데, 뭐 물론 그 이후에 이제 광우병 촛불 난동이라든가 탄핵까지 밀린 적은 있지만, 좌파들은 성공적인 이 광장 집회를 해왔습니다. 이번에도 성공할 줄 알았죠. 이번에도 광장에 나와서 연예인 부르고 난동을 피우고, 그리고 그 세력을 끌고 용산으로 행진을 하면서 내란 및 대통령 퇴진을 외치려고 준비해 왔던 것이 이제 지난 2주간 벌어졌던 일입니다. 그 전에는 지방을 다니면서 계속 사람들을 모았고요. 성공할 줄 알았는데, 게다가 이번엔 더 강해진 게 언론까지 합세했습니다. 언론, 그 다음에 종북좌파, 민주당, 거기 또 하나가 있어요. 야, 이번에는 국민의힘이 한동훈이까지 도와주고 있어요. 한동훈까지. 내부 총질 엄청 하면서 윤대지, 김성괴, 홍발정, 한동훈이 게시판 조작한 게 다 그런 글들입니다. 김건희 개목줄 채워라. 그러니까 뭐 3박자가 아니라 4박자가 맞아요. 언론, 조직, 국민의힘의 내부 분탕, 게다가 북한의 도움, 이게 완전히 갖춰졌기 때문에 내란에 대한, 또 대통령 퇴진에 대한, 이건 뭐 거의 시작이 됐고 사실상 성공할 줄 알았습니다. 이재명도 궁지에 몰렸기 때문에. 그런데 지난주를 판을 닦아보니까 오히려 갈수록 사람들이 줄고 있어요. 나오진 않아. 좀 전에 우리 김영삼 편집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광장을 열어주면요, 광장에는 그냥 사람들이 오는 게 아니라 조직들이 먼저 채우면 일반인들이 나오게 됐습니다. 일반인들이. 야, 이거 광장이 열렸네. 여러분들, 광장을 딱 비워놓게 되면, 도로를 차단하고 광장을 열어놓으면요, 그 자체가 사람에게 큰 어떤 희열감을 줍니다. 우리가 늘 막혀있던 길, 다닐 수 없던 거리, 이런 것들이 넓게 열리게 되면 그냥 주변에서 막 물밀듯이 오는 거예요. 촛불 난동이 대부분의 그런 일반인들의 참여로 이루어졌고 연예인들이 와서 선동을 해준 거 아닙니까? 근데 이번에는
광장에 정말 든든하게 저놈들이 눈에 가시 광화문 동아면세점에 수십만의 정광훈 목사님과 애국 세력이 딱 막고 있는 거예요. 여길 다닐 수가 없어.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이 전략적으로 이 중앙 포지션을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보셨을 거예요. 그날 좌파들이 행진하는데 우리 피해서 가려고 저쪽 남대문으로 돌아가야 되고 지하철 내려야 되는데 여기 태극기 들고 있으니까 저기 덕수궁 앞에서 내려야 되고 걔네들이 자연스럽게 해산이 되는 결과가 나왔고, 또 하나 그동안에 광화문 집회에서 전광훈 목사님을 악마화 시켜놨습니다. 그동안 좌파 세력들이. 그 어떤 효과가 있냐, 이게 부정적인 효과가 더 많을 것 같은데 반사적으로 긍정적인 효과도 생겨버렸어요. 일반인들이 야 여기 태극기 나오고 저기 민노총 나온다 그러면 야 나가지 마, 큰일 나. 너 중간에 꼈다가 괜히 작살나. 이래버리니까 민주당만 손해보는 거예요. 일반인들이 안 나와버려요. 조직원들만 나가니까 세보니까 10,000명 조금 넘어. 그래서 이 광화문 집회라는 게 어마어마하게 중요하다. 네? 이거는 정말 돈과 시간과 우리의 에너지가 들어갔는데 이걸 알아줘야 되는 겁니다. 이 그냥 그 자리에 있다고 해서 뭐 우리가 지키고 그냥 집회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여파가 민주당에게 훨씬 더 큰 데미지를 줬어요. 종북 좌파들에게 엄청난 데미지를 줘갖고 지금 이재명이는요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갖고 전광훈만 아니면 내가 이번에 했는데 그럴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자다가 벌떡 일어나서 옆에서. 그런데 김혜경이 그럴 거야. 그래도 한동훈이 있잖아. 여보 한동훈만 믿어봐. 이럴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우리가 주인공이었고 또 우리가 눈물 흘리고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동훈이가 지난주에도 그렇고 이번 주에도 그렇고 광장에 나가지 마라. 수험생들에게 피해 준다.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는 저급한 용어고 오죽하면 민주당에서 얼마나 한동훈을 좋아하겠습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려면 진짜 나라를 사랑한다면 광장에는 우리 애국 세력도 있다. 보수도 있다. 이재명 너 함부로 이런 탄핵 난동이 성공할 거라고 단언하지 마라. 이렇게만 얘기해도 되는 거예요. 나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러나 그거보다 훨씬 더 센 우리 애국자들의 힘이 있어서 얘네들이 분명히 다른 방법을 선택할 겁니다. 2번의 집회는 실패했어요. 세력을 모아서 뭔가를 해보려고 했는데 그거는 실패했고 이번에는 아마도 지난 여러분들 탄핵 집회 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물대포 사건에 의해서 백모 씨가 사망했다고 난리가 났었어요. 민노총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경찰이 사람 죽였다 해가지고. 네? 이번에도 유사한 사건을 준비해가지고 뭔가 반전을 노릴 가능성이 있다. 그게 바로 내란의 시작이다. 그래서 뭐 실수로 경찰이 뭐 최루탄 같은 그런 저항 무기를 쐈는데 누가 사망했다라고 난리칠 수도 있고 또 일부가 분신을 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지만 아마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쉽지 않을 거고 또 하나는 우리 광장 애국 세력이 과거와는 또 많이 달라졌습니다. 과거와는. 목사님께서 시작한 2004년도만 하더라도 교계 중심이었어요. 일반인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관변 중심이었습니다. 아시죠? 관변. 모이려면 돈 엄청 듭니다. 네. 버스 동원해야죠. 밥 줘야죠. 비유 맞춰줘야죠. 시간 되면 보내야죠. 근데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저는 지난 토요일 눈물이 났습니다. 왜? 11시에 나오셔가지고 오전에 밤 9시 반 10시가 넘게 집회를 이어갔습니다. 무려 장장 12시간. 눈물 납니다. 자발적이라는 게 정말 대단한 겁니다. 그걸 누가 만들었냐? 바로 전광훈 목사님과 여러분들의 활동을 만들었는데 여기서 더 놀라운 거 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저는 주차장에 세워놓고 우리 유튜버들하고 얘기도 좀 하고 있고 시간이 꽤 지났습니다. 12시가 다 돼갔어요.
12시는 다 헤어질 줄 알았는데 12시인데도 광장에서 노래를 부르고 계신 분들 끝난 게 2시간 전인데 이거 우리 이길 수 있습니다. 한동훈이 저런 배신 행위를 해도